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작하겠습니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는 매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는 유튜브 채널에서 매일 방송이 올라오거나 간혹 방송이 올라옵니다. 꼭 유튜브 채널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에피소드. 왜 사세요? 누군가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살아요 라고 공허한 대답밖에 할 수 없었나요? 내가 누구고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살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뭐 오토바이 타라고 그러고 정답과 같은 답을 쫓으면 행복해질 수 있으리라 믿으셨나요? WPI 워크숍에서 자신을 알고 주변 사람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나에게 딱 맞는 행복의 방정식을 찾아보세요. 자신의 행복과 삶의 비밀을 알 수 있는 11월 23일 WPI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프레시안 성추행 보도 허위라 주장한 정봉주 1심 무죄.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며 보도기자를 고소했다가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지금 사건인 이 결과를 보고 한편으로는 엄청 기뻤습니다. 왜? 아니 봉도사가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무죄라고 판결, 너무나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는 게 상당히 너무나 당연하고 기쁜 일이라서 저는 기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무슨 말인가, 이 사건 내용이 대체 뭔지 제가 파악하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이 호텔에서 본인이 마음에 뒀던 아가씨 만나가지고 차 마시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만난 적 없다 이랬다가 완전히 뭐 서울시장 후보 출마했다가 개쪽 팔았던 그 희한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실은 아니 지금 마음에 드는 아가씨 그냥 커피숍에서 만났으면 그냥 만났는데 그 와중에 그것도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서 만났거든요. 왜냐면 내일이면 정봉주 때 이 정봉주 저희는 또는 정봉주 C 이 참 호칭을 어떻게 붙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봉주 씨가 저보다 나이도 2살 많고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2살이 많은데 저보다 한 10년은 젊어 보여가지고 제가 참 그분 볼 때마다 호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참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합시다. 뭐 저보고 황상민 전 교수 뭐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던데 전 그냥 황 박사 불러도 좋고 황상민이라 불러도 좋은데 또 이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가오로 사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의원이라고 불러줍시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것 가지고 막 문제가 되고 난리가 되는 걸 봐서 참 제가 이 나라 정치인들이나 대중들은 되게 웃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프레시안 기자로 있던 그 당사자 여성이 정봉주 전 의원을 뭐 고소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었어. 이거는 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미투 바람이 아무리 세더라도 이런 거로 가지고 정봉주 전 의원을 파렴치한 놈으로 몰아가는 거는 진짜 웃긴다. 어차피 시정잡뼈 같은 특성을 가진 거 그거야 뭐 이분들의 기본적인 트레이드 마크인데 그냥 정봉주 전 의원도 그래 시정잡뼈가 본인이 운명을 가름하는 교도소 가는 그 전날에 구속 수감되는 전날에 본인이 마음속으로 짝사랑만 했던 그 여인을 만나는 시간을 가진 게 그게 뭐가 죄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훨씬 수뇌부를 알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마디를 했다가 완전히 이 정봉주 전 의원 지지하는 분들한테 욕을 엄청 얻어먹었거든요. 뭐를 얻어먹었는지 난 진짜 모르겠지만 봉도사가 교수님께 문자로 괴롭히셨죠. 그런데 사실 뭐 저는 조금 서운한 마음을 문자로 보냈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했어요. 그런데 그
그거 저에 대해서 또 비방을 하는 걸 보고 봉도사가 도사가 되기는 참 힘들구나 이 생각은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반가운 소식, 그리고 그걸 사연으로 어느 분이 보내주셨어요. 감사하게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부장판사 김미리에서는 10월 2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인터넷 언론 프레시안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통합민주당 의원 정봉주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정봉주 씨에 대해 무고로 고소한 A씨와 A씨 지인들의 진술이 증거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레시안 보도는 정 전 의원을 서울시장 선거에 낙선시킬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실 정봉주 전 의원이 이 프레시안 보도 때문에 억울하게 보도가 나오기도 전에 본인이 출마 선언을 했다가 그거를 취소하고 그 다음에 프레시안 보도가 나와가지고 개쪽을 팔린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냥 출마 선언을 하고 출마 선언하는 자리에서 인터넷 언론이 나를 낙선시킨 의도로 지금 나의 수뇌부를 미투로 포장합니다. 이런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50이 됐든 60이 됐든 70이 됐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사모하는 감정 마음속에 가질 그런 자유도 없는 나라에 내가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야 된다고 저는 믿었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정봉주 전 의원한테 엄청 상처를 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내가 상처를 준 것이나 이 프레시안 악성 보도나 거의 비슷한 그런 마음의 상처를 줬다면 꼭 이 돌을 닦는 마음으로 이 도 닦을 때 생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짜증나는 일로 생각해서 너를 넘어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오늘 이런 좋은 소식을 접하니 마음이 많이 풀리겠죠, 그죠? 자, 사실은 재판부는 정 전 의원 측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낙선시킬 의도가 명백했다. 내용이 객관적인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정 전 의원이 했던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자극적 보도에 대한 정당한 자기 반론권 행사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정리했다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 전 의원이 했던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프레시안이 보도한 기사는 이거는 가짜뉴스, 악성, 나에 대한 비방이다. 그리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던 기자회견이래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본인은 그 여자와 호텔에 있을 수가 없다 라고 부정을 했는데 나중에 호텔에서 차를 마셨던 기록이 나오니까 완전히 깨갱된 거죠. 그게 이제 참 정봉주 전 의원이 안타깝게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잡는 대처법인가를 제가 괜히 쓸데없이 한마디 해줬다가 완전히 저도 같이 두들겨 맞은 아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프레시안 악성 보도는 정말 실망. 우리나라 기레기들, 정치 기레기다. 그렇죠. 그 때문에 유재일이라는 방송에서 항심소가 언급되게 됐죠. 예, 유재일이라는 방송에서 저를 천하에 무식하고 멍청하고 나쁜 놈으로 이 유재일이 정신분석이 뭔지도 모르고 심리상담도 뭔지도 모르고 심리가 뭔지도 모르는 그분이 내가 정신분석을 할 줄도 모른다는 둥 심리상담 이꼴 정신분석이라는 아주 단순한 상식적인 생각밖에 못하시는 그런 분에 의해서 제가 완전히 욕을 얻어먹었죠. 네. 박사님, 방금 퇴근했는데 휴먼 동료 때문에 정말 열받아요. 자신이 인정한 자기 편이 아니면 무리하기가 그저없네요. 바로 그 휴먼 동료라는 사람이 지금 정봉주 전 의원과 같으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런 판결을 했답니다. 기자회견은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할 수 없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도 없다.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을
고사한 것도 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 전 의원은 성추행 보도로 정치 생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백방수소문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오후 1~2시 사이 정봉주가 카페에 있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자회견한 것이라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덧붙였다. 무죄가 선고되자 정 전 의원과 그의 변호사, 지인들은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토닥이며 법정을 나섰으며 심경이 어떠냐고 묻는 기자들 질문에 정 전 의원은 다음에 하겠다며 법원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박사님, 정봉주 전 의원의 심경을 박사님이 대신 알려주세요. 심경요? 진짜 억울하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게 진짜 쪽팔리기도 하고 본인이 프레시안에서 화가 난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거를 묵으라고 또까지 걸었으니까 본인이 역으로 한 번 당한 거를 2번 당했는데 그거를 죄가 없다고 판결받았으니까 뭐 사필기정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내가 잘났어요라고 이야기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프레시안 기자 그때는 기자가 되기 전인 그 여성하고 뭐 호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신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게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다음에 하겠다 라고 한 거예요. 왜? 다음에 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또 걸린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하겠다고 한 거예요. 신경 시원섭습인데 하나 끝났구나, 하나의 고지를 넘었구나, 또 다음에 고지를 넘어야지 라는 신경입니다. 일전에 박사님이 이 사건에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방송한 걸 기억하는데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전에 안타깝고 참 황당한 짓이었는데 이번 재판 결과도 당연하게 나와야 될 재판 결과가 나온 거고,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그동안 참 고생을 많이 했지만 이걸로 통해 가지고 그 고생한 게 조금 뭐 보상이 될 일은 전혀 없죠. 그래도 또 앞으로 남은 고생을 견딜 수 있는 힘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거죠. 정치인들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군요. 그럴듯한 의혹을 결정적일 때 제기하는 거죠. 정확히 맞습니다. 그건 정치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에 있거나 할 때는 상대방을 공격할 때 그럴듯한, 대개는 이제 여자 문제, 돈 문제 이거 관련된 거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러면 그게 사실이 아니면 말고 이렇지만은 확실한 효과가 있거든요. 부정적인 효과. 그래서 보통 도덕성을 내세우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주로 공격하는 거. 특히 이제 정치인들, 또 목사들. 사실은 그분들이 내세울 게 전혀 없는데 본인들이 잘났다고 나서는 분들의 대표적인 게 정치인들하고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공격하는 건 항상 여자 문제, 돈 문제 공격을 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 공격하면 아니면 말고인 상황도 있지만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봉주 의원처럼 가지는, 사실 정봉주 의원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누가 50대 남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40대, 30대의 몸매와 그 정도의 마음으로 지내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인의 마음은 20대, 10대 소년의 그런 순정이 있는데 그 순정을 표현했다고 해서 그걸 죄라고 하는 이 나라, 이 대중들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수한 마음, 순정을 표현하고 그것을 얼마든지 우리가 자연스럽게 멋있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저는 꼭 바랍니다. 그리고 정봉주 의원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거나 또는 그런 마음을 받아주는 것이 진짜 이 사회가 민주화되고 이 사회가 각자 사람들을 존중하는 사회,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기본이 되는 사회다 라는 것을 우리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을 잘 알면 좀 더 잘 지내지 않을까? 사람의 성격을 알 수 있는 검사 WPI. 내 성격도 알아보고 친구들의 성격도 알아보며 사람들과 더 잘 지낼 수 있는 비법을 WPI 검사에서 찾아보세요. 알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